안녕하십니까. 입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자 무산소 등정에 빛나는 김창호 대장의 한국인 원정대가 네팔 히말라야 다울라기리산 구르자이말 원정도 중 베이스 캠프에서 눈폭풍에 휩쓸려 사망하면서 산악인들의 슬픔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히말라야 다울라기리산 구르자이말 원정도 중 실종된 김창호 대장 등 한국인 5명의 시신을 13일 새벽 베이스 캠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해발 3,5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 캠프가 눈사태에 파괴된 채 전날 발견됐다며 이어 한국인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의 시신이 오늘 새벽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창호 대장은 지난 2013년 5월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봉우리를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김 대장은 국내 산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4좌를 모두 산소통에 의존하지 않고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 김 대장은 구르자이말 남벽 직등 신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평생을 함께한 히말라야에서 영원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던 지현옥 원정대장도 히말라야에서 영면하였으며 1993년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박영석 대장이 이끈 원정대가 안나푸르나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 실종되는 등 산악인들의 사고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 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넣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에 의하면 유류세 인하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입니다. 3분기 고용 실업 지표가 동반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실업자 규모는 외환 위기의 여진이 이어진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용률 하락폭은 분기 기준으로 8년여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용의 질 악화를 무릅쓰고 단기 일자리 확대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에 고용 개선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월 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2천 명 늘어난 106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 2천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으며 100만 명을 넘은 것도 19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모두 1분기나 2분기에 나타났지만 3분기의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으로 읽힙니다. 통상 실업자는 취업 시즌인 1, 2분기에 늘다가 3분기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구직시장에 뛰어드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3분기 고용 지표가 악화하면서 올해 연간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정부가 추가 채용 계획을 밝힌 5천 명의 체연명 인턴은 모두 채용 기간이 5개월 이하인 단기 일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에서 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전모 씨는 유치원 원장을 가족으로 둔 지인으로부터 유치원을 팔면 원생수의 일정 액수를 곱해서 유치원을 팔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유치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부모들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관리 때문에 유치원에서 비리가 벌어졌다고 보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일반 기업들도 감사 시스템이 철저한데 유치원은 많은 돈이 오가는데도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못하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연구 개발한 딸기 신품종 5종의 금실, 홍실, 아람, 금화, 은화로 최근 품종 보호권을 획득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이 조기수확과 병충해에 강한 딸기 품종 육성을 위해 개발했고 국립종자원이 2년간 재배하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금실 품종은 수확 시기가 빠른 촉성 재배용으로 토경 재배뿐 아니라 수경 재배에 적합하고 당도가 높은 데다 식감과 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으며 이 품종은 딸기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200여 농가 30헥타르 정도 보급됐습니다. 홍실도 촉성 재배용 품종으로 현재 수출용으로 주로 재배하는 매향 품종과 비슷한데 과육 모양이 일정하고 기형이 적어 수출 유망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람은 당도가 높은 대과성 품종으로 재배가 까다롭지만 고품질 과실 생산이 가능합니다. 딸기 수확의 가장 큰 문제인 흰 가루병 발생이 적은 품종으로 개발한 금화와 은하는 선홍색으로 당도가 높고 산도는 낮아 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10월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가을이 한층 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주 8도, 거창은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과 거창 21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고 거창의 경우 일교차가 16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